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1900년에 발표한 꿈의 해석은 정신분석학의 기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이전까지 꿈은 예언적이거나 미신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곤 했지만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여 인간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는 명제를 통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면 무의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책을 통해 프로이트는 꿈이 단순히 대수롭지 않은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되거나 은폐된 욕망과 갈등 그리고 심리적 소망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라 설명한다. 고전적 심리학이 의식과 합리적 사고만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꿈의 해석은 인간 정신의 은밀한 영역인 무의식을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과연 꿈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자각하지 못한 욕구나 감정이 어떻게 꿈에 반영되는가라는 호기심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 책의 주요 개념과 맥락 그리고 내 나름의 감상을 정리해보겠다. 꿈의 해석은 정신분석학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이다. 프로이트 이전에도 심리학자들은 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지만 주로 생물학적, 신경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혹은 점술이나 신비주의적 해석에 기대어온 경우가 많았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꿈이란 우리 정신 내부, 특히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충동의 표현이다 라는 전제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꿈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가 의식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억압된 욕망이나 트라우마, 갈등을 발견해냈다. 이때 꿈은 검열을 우회하여 표현된 무의식적 소망이 은유적 상징적 형태를 띈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무의식은 우리가 평소 자각하지 못하지만 욕망이나 두려움 혹은 외상 경험 등으로 인해 억압된 심리적 에너지가 자리하는 곳이다. 그런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직접적으로는 의식의 장으로 올라올 수 없으므로 검열을 피하기 위해 꿈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때 꿈을 분석하면 꿈의 겉모습과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즉 우리가 꿈속에서 본 사건이나 이미지, 느낌은 무의식 속의 원초적 욕망이나 갈등이 검열을 거쳐 변형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프로이트는 꿈이야말로 무의식 세계를 해독할 수 있는 해석의 장치임을 주장한다. 프로이트가 소개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꿈 작업이다. 무의식적 욕망이 꿈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신적 조작이 가해져 꿈의 최종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응축, 치환, 형상화와 2차적 수정 같은 기제들이 있다. 응축은 여러 심상과 욕망, 감정이 하나의 상징으로 집약되어 표현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 여러 사람의 특성이 단 한 명의 꿈속 인물로 나타나는 시기다. 치환은 어떤 강한 감정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대상 사건으로 옮겨지는 현상이다. 예컨대 부모에게 향해야 할 분노가 꿈에서는 낯선 남성에게 표출되는 식으로 변형된다. 형상화는 무의식적 사고나 욕망이 시각적 공간적 이미지로 전환된다. 꿈속에서 직접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상징과 환영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차적 수정은 꿈을 깨어난 후에 이야기처럼 정리하거나 논리적 서사를 붙여서 회상하는 과정. 이는 실제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꿈을 회상할 때 적용되는 무의식적 편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의식에 담긴 성적 공격적, 사회적 금기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신 은유적이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를 꿈은 억압된 소망을 가장하여 충족하는 통로라고 요약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적 욕망이 그대로 의식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가 느낄 불쾌감이나 불안 또는 사회적, 도덕적 금기를 위반했을 때의 죄책감이 너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신에는 검열 기제가 작동한다. 즉 불편하거나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충동은 억압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 때문에 꿈의 명시적 내용만 보고서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단순히 우리가 잠잘 때 엉뚱한 일을 꿈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어떤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가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개를 든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꿈이야말로 자아가 깨어있을 때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은밀히 드러내는 무대라는 사실이 꿈을 다시금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할 때 단순히 꿈속 장면을 사전적 방식으로 이 상징은 곧 이것이다라고 고정적으로 단정짓지 않았다. 대신 환자에게 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 뒤 어떤 연상이 따라오는지를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다. 이를 자유연상법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꿈속에서 A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환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무의식이 검열을 피해 조금씩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히스테리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내면 세계를 하나씩 탐색해 나갔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꿈 해석은 오늘날에도 심리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무의식과 자유연상에 대한 개념적 유산은 여전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나는 꿈의 해석을 읽으며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망과 공포 혹은 과거의 경험이 꿈을 통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얻었다. 동시에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 검열 억압 개념은 단순히 임상 현장뿐 아니라 예술, 문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도 광범위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었다고 본다. 예컨대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상징과 이미지, 주인공의 꿈 장면 등을 분석해보면 작가 혹은 인물의 무의식적 갈등이 투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 나아가 대중문화에서 특정한 상징이나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이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억압된 욕망이나 두려움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본능과 공격성 혹은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등은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꾸는 꿈의 형태와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다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꿈이란 뇌활동의 부산물이라는 생리학적 접근법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단순한 뇌의 작동 이상이 아니라 마음의 반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은 뒤 나 자신의 꿈을 더 세심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해보았다. 꿈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왜 이런 기괴한 장면이 등장했지? 요 며칠간 느꼈던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꿈속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꿈을 단순히 심심풀이 정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훈련은 자기 성찰에 꽤 도움이 되었다. 꿈의 해석은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닦은 역사적 명저일 뿐 아니라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데 있어 매우 도전적인 시각을 제시한 책이다. 단순한 미신이나 신비주의가 아닌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꿈을 해부해보고 그 뒤에 도살인 무의식적 충동과 소망, 억압의 기제를 찾아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무엇보다도 꿈의 해석, 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인간 정신에는 의식 수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 욕구와 갈등이 존재하며 꿈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는 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꿈을 좀 더 진지하고 다층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스스로의 심리를 성찰하는 좋은 계기를 얻었다. 우리가 꿈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꿔본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를 점차 분명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듯 꿈은 한낱 환상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에 담긴 이야기이며 그 해석의 과정이야말로 자기 이해와 치유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